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8월 18일인 오늘 SK 하이닉스는 지금 장중에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그리고 어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79만 2천원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이 175만원 라인, 그죠? 이걸 터치하면서 이후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저는 오늘 확인되는 이슈와 흐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될 이유, 이거는 훨씬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는 리스크를 줄이는 매수 전략들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중 흐름이 지금 이 175만원이라는 가격이 왜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서 또 어디에서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 보유하신 주주님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최소한 지금 제 방송을 보신 주주님들이라도 이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해 가실 수 있도록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은 이 좋아요 꼭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주님들, 오늘 공시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파생상품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공시와 반기보고서가 같이 나왔는데, 일단 반기보고서에서는 상당히 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상반기 집행한 시설 투자가 약 17조 6천억 원, 전년 동기보다 무려 5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장이 놀고 있는데 투자를 늘린 게 아니에요. 생산설비 가동률이 사실상 100%입니다. 즉 이미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이 HBM, 고용량 DRAM, 기업용 SSD 수요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 메모리 불황 때처럼 공급 늘리다가 이게 또 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부터 걱정할 상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풀가동인데 앞으로 들어올 주문까지 생각을 하면 이 생산 능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하이닉스에서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고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에 엔비디아으로 추정되는 매출이 약 17조 원 이상, 전체 매출의 약 13%를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 17조 1874억의 매출을 올렸다. 지금 거의 엔비디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만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우리가 하이닉스를 설명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판다. 자, 그러면은 HBM이 많이 필요하다. 결국 하이닉스가 돈을 번다. 그죠? 거의 이거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 TPU나 아마존, 그리고 빅테크가 직접 만드는 AG까지 이 가속계 시장 자체가 여러 갈래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낮아졌다는 게 오히려 엔비디아 밖에서 또 하나의 대형 고객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이 공시에서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죠. 지금 제목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파생상품으로 4조 원을 날렸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쉽게 보시면 이거예요. 23년도에 하이닉스가 나중에 이 조건이 맞으면은 이 채권을 하이닉스 자기 주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주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23년도가 여기, 그리고 지금은 어디? 여기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하이닉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교환권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이 교환권을 파생상품으로 보는 거고, 따라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 이 교환권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파생상품 부채 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 회계상에서는 손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즉 회사가 사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는 거고, HBM 가격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투자 실패로 현금 4조를 날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기존 교환사채의 주식 교환 권리가 비싸지면서 발생한 회계 손실이라는 거죠. 결국 주가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차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 줄로 표현을 한 게, 지금 이 공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당반 기준 교환사채의 교환이 모두 완료되어 교환사채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그냥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를 체크하고 우리가 오늘의 하이닉스 차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179만 2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그래도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보던 지금 이 175만원, 이 저항을 오늘 장중에 돌파 시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강조드린 게 뭐였나요? 지금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8월 17일 제가 어제 휴일에도 오늘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서 체크할 중요한 가격들 잠깐만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금요일 미국장 흐름에서 하이닉스도 치고 나갈 수가 있었지만 결국 이 상장 당일의 시초가, 이 부근에다가 갖다 놓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국내 원주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갭상승 출발의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175만원 장중 터치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일단 갭상승 자체에 흥분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175만원을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이 본전 심리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17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구간이고, 결국 이런 투자자들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본전이 왔다, 이번에는 팔고 나오자, 이런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경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이닉스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물을 실제 돈으로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재산고 소식도 금요일 장중에 나온 이슈가 아니에요. 즉 지금 금요일날 들어왔던 1조 3천억의 순매수 흐름들, 그 소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이닉스 자체의 모멘텀에 따른 수급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일 일단 갭상승에서 175만원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위로는 200만원 구간까지는 지금 이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기회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확인한 구간, 지금 이 165만원을 지키면서 지난 금요일처럼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계속되고, 자, 이때는 이번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그쵸? 갭상승 출발에 따라서 매수하지 마셔라. 지금 여기가 중요한 매물 구간이고 본전 심리가 강한 변동성 구간이다. 그리고 또 밑으로는 어디? 맞습니다. 지금 이 165만원 구간 체크하셔라,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장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 SKHY 이제 드디어 이 상장 당일의 시초가, 이 기준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시간 수급 창구도 보시면은 CLSA, 골드만, 모건스탠리, UBS 이 메이저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하나 아쉬운 게 뭐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장중 1조를 넘겼다가 감소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지금 이 FOMC 회의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이 목요일 새벽 3시가 될 건데, 지난 회의에서 금리가 3.5에서 3.75% 동결이 됐어요. 포결 같은 경우에는 9대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한 3명이 금리를 내리자는 게 아니라 25bp를 올리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록에서 중요한 건 이 매파적인 목소리가 정말 3명 정도였느냐, 아니면은 이 동결에 찬성한 의원들 안에서도 금리 인상 걱정이 상당했느냐,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이번 FOMC 의사록을 하이닉스의 호재 악재 그 자체로만 보진 않아요. 다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진짜인지 이걸 확인하는 검증의 이벤트가 될 거고, 또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 정고 돌파와 터치, 이 시간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이닉스의 대응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라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전략들이 유효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11일에도 방송으로 공유를 드렸던 신호죠. 지금 보시면은 8월 11일 내용 짧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먼저 이 135만원에서 137만원대까지 밀렸다가 139만 7천원을 회복을 하고, 가능하면은 이 종가가 142만원 부근 여기에서 형성이 되면은 전체 예정 금액에서 20% 정도만 먼저 매수를 하는 정찰병을 보내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더 낮은 저점을 만들지 않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줄거나 순매수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확인되면은 20-30% 정도의 비중들을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148만 7천원 150만원 부근을 종가로 회복을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비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쵸? 이때도 제가 이 142만원 분할 매수 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분봉에서의 움직임들로 보시면은, 자, 11일 지금 여기 이 구간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65만원 구간,
눌리면은 분할로 담아두시면서 정찰병들을 보내두시고 지금 이 175만원의 돌파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매수를 접근하시거나 이 FOMC 이후로 눌린다면은 이 160만원 하단의 기회들을 노리셔라. 충분히 이제 다시 매수 시점들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물론 이런 실시간 흐름들을 체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본업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구독자방도 운영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흐름과 중요한 신호, 시장 흐름들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점에서의 신호나 이 매도 신호들도 제가 다 잡아드렸어요. 그죠? 이번 29일, 30일 이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 130만원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로 매수해 두셔라. 30일까지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전 고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수급의 변화 같이 체크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때였었죠. 7월 3일, 7월 6일 240만에서 250만원 반등에서도 매도 신호 잡아드렸었는데 7월 3일 같은 경우에도 10%대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비중 줄이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7월 6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땠어요? 지금 이 메이저 수급들은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다. 수급의 질로 봤을 때 아직 매도 의견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줄이시고 신규 매수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독자방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바로 이어서 입장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면 훨씬 더 나으실 거고, 혹시라도 카카오톡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구독자방 링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2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6437-7403번입니다. 하이닉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파란색으로 링크 하나 보이실 건데 지금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들어가면은 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벌써 3년째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입장 방법 링크를 누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지금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바로 보이지는 않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방에 입장 인원들도 5,000명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광고하려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구독자님들인지만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입장 요청 들어와 있는 분들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인원이 5,309명인데 자, 제가 여기에서 입장 확인 되신 분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면은 지금 인원 5,311명으로 늘어난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방의 내용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지금 이 구독자방에서는 제가 방송 드리는 종목들과 또 비중을 실어야 되는 메인 포트의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짧게 소소한 수익을 만드는 것도 이 주식의 재미죠. 이 단타 종목들도 승률 높은 애들 보이면은 같이 신호들 공유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국내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청하신 분들이 저랑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방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저랑 계속 같이 해가실 거기 때문에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동행입니다. 네,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분 넘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특히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되신다면 100%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상반기 기간 리밸런싱에서도 약 4달간의 박스 흐름에서 연기금들의 장기 매집 흐름들이 확인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박스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박스 상단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 박스 상단에서 매물들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이 저점들을 올리면서 매집을 마무리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미 4년 연속으로 흑자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런 흐름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공급 계약 논의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실적을 보시면은 그냥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5%대였는데 작년 말에 잠깐 꺾이나 싶었지만은 올해 1분기 18.5%로 이익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반도체 장비주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성이 같이 붙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평가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전에는 100원을 팔아도 5원을 남기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100원을 팔면은 18원 가까이 남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지금 이 기업 자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핵심이 뭔가요? 그쵸, AI입니다. 오픈 AI, 제미나이, 애플,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전부 AI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바로 이 수율이에요. 고성능으로 갈수록 생산 분량은 기업의 이익을 가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결국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기술이 핵심이고 또 이번 메가 프로젝트 이후로 삼성과 하이닉스 공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지금 2천조 규모의 투자로 반도체 공장들이 늘어나면 결국 이 검사 장비 또한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 기업의 고객사 현황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키옥시아, 애플, 웨스턴 디지털, 암코까지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과 대만, 상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까지 해외 거점을 통해서 고객사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이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 사이클 전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끌어올리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 주주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서남권에서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까지 이 박자들이 맞물리고 있죠. 결국 여기에서 파생되는 흐름은 반도체 증설이고, 자, 그러면은 이 웨이퍼의 생산도 늘어날 거고 HBM 생산도 늘어납니다. 패키지 공정도 늘어나겠죠. 여기서 반드시 따라붙는 게 바로 이 검사 공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검사 장비는 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투자를 줄이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장주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큰 수익은 이 대장주들이 움직인 뒤에 따라오는 이 소부장 핵심 기업에서 온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이 소부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소부장에서도 어떤 섹터든 이 대장 종목을 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 수익률의 앞자리가 다릅니다.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크게 오른 종목만 따라가는 경향들이 강한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종목은 조금만 흔들려도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그 흐름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때 미리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이 종목도 꼭 받아가시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종목명과 매수 관점 그리고 대응 가격, 손절 기준, 목표가 시나리오까지 전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6437-7403번입니다. 제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구간을 봐야 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 확인되면은 빠르게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